안녕하세요. AI 고항연구소 관리영양사 하마나츠입니다. 오늘은 영양불량의 이중부담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AI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양불량이라고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시나요? 음식이 부족해서 마른 사람? 하지만 사실 영양불량에는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영양불량의 이중부담입니다. 영양불량의 이중부담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영양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영양을 과다 섭취하는 문제,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라 안에서 영양이 부족해서 마른 사람이 있는 반면 비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사람 안에서도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7억 8,30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시점에서 약 8억 9천만 명이 비만이며 25억 명이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영양 부족과 과체중. 비만 문제는 동시에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급속히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영양 부족이 문제였던 나라가 경제발전과 함께 이제는 비만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잡한 영양 불량의 이중 부하 문제를 AI를 활용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화된 영양 조언입니다. AI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 생활습관, 식사 기록 등을 분석하여 그 사람에게 맞는 영양 평가와 식사 계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체질에는 이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이 음식 조합이면 영양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개인에 맞춘 조언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식품 개발과 제조의 최적화입니다. AI를 사용하면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나 영양 강화 식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과도한 지방과 당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영양가가 높은 영양 강화 식품에 관해서는 기아가 있는 지역, 국가들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습관병이 문제인 국가에 관해서는 과도한 지방이나 당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식량 공급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AI는 식량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영양 부족 지역에서 효율적인 식량 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는 이 영양소가 부족하니 이 식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교육과 행동변화. 인공지능은 개인의 이해도와 관심에 맞춰 영양교육 콘텐츠를 맞춤화하고 효과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영양정책의 입안과 평가입니다. AI는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영양정책의 입안과 평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책을 시행하면 몇 년 후에는 이 지역의 영양 상태가 이렇게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I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 데이2가 개발한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앱입니다. 이 앱은 사용자의 장내 세균총 구성을 분석하여 식후 혈당치 상승을 최소화하는 식단 메뉴를 제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장내 세균 구성에 따르면 이런 식사 조합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이나 비만의 위험을 줄이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대기업 유니레버의 노력입니다. 이 유니레버라고 하면 저는 라브나 럭스 같은 생활용품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조사해보니 대체 단백질 등 식품 분야에서도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이 유니리버는 AI를 활용하여 영양 강화 식품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AI가 방대한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성분 조합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받아들여지기 쉬운 영양 강화 식품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UN 세계 식량 계획이 개발한 AI를 활용한 식량 공급 최적화 시스템 옵티머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구 통계, 기후 데이터, 교통 정보 등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식량 배송 경로를 제안해 줍니다. 이것에 의해 제한된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I의 활용은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개인 수준의 영양 관리에서 대규모 식량 공급 최적화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양 결핍의 이중 부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AI에도 한계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실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AI의 주요한 한계와 과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과 편향 문제입니다. AI의 성능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편향되어 있으면 인공지능의 판단에도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인종의 데이터로만 학습된 AI는 다른 지역이나 인종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결여입니다. 많은 AI 시스템, 특히 딥러닝 모델은 블랙박스로서 기능합니다. 즉, AI가 그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AI의 판단이 인간의 가치관이나 윤리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입니다. AI 시스템은 대량의 개인 데이터를 다룹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보호와 보안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현재의 AI는 특정한 작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인간과 같은 범용적인 지능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추론이나 창의성을 요구하는 과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고려되고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5병 정도의 품질 관리를 엄격히 수행한다든지 AI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AI 개발을 진행하는데 그 외에는 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윤리 지침을 수립하는 등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강 관련 데이터를 특별 범주의 개인 데이터로 엄중히 보호하다 그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과 AI의 협력을 촉진하면 그러니까요. 네, AI의 가능성과 현실에 대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용하는 쪽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까지로 다룰 수 있고 이러한 한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AI에 의한 영양 불균형의 이중 부담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AI는 확실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활용 범위는 정말 넓죠. AI의 발전과 활용에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신하고 기대하고 있어. 그러나 AI의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영양 불량의 이중 부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어디처럼 활용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런 큰 과제에 지금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꼭 댓글란에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AI 밥 연구소였습니다.